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돌아온 재미섭 TV. 자, 여러분들 이틀 쉬는데 또 잘 쉬고 계신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온라인 클래스가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또 기회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제 수업이 여러분의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단원의 제 마지막 단원이죠.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인데 핵심 문제, 핵심 포인트는 인권입니다. 인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양상과 해결을 살펴볼 건데, 자,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1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 노동권 침해 등 국내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챕터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오늘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어떤 노동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입 활동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이주 외국인들의 투표를 돕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손목을 활용한 기표 용구와 그리고 기표대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표 용지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언어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지방선거 안내서가 있는데 이렇게 안내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장애인, 이주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선거권, 즉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인데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까지 주로 신체의 자유,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노동권 침해 등이 발생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80년대 이전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영화 1987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생각해 보시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집회 결사,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등이 많이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권도 침해됐는데 여러분들 분신 자살하신 분 아시나요 혹시?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전태일 씨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떤 80년대까지 다양한 신체, 정치적, 노동권 이런 것 등의 침해가 있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이것을 넘어서 좀 더 다양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를 볼 건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고요. 청소년 노동권 침해 등을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인데 일단은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보시면 신체적입니다. 문화적 특징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요. 자, 첫 번째 신체적과 문화적 특징. 이 두 가지. 그리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과는 다른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특히 외관상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종의 차이, 그리고 문화적 특징, 서로 다른 문화권끼리 어울려 있을 때 어떤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되고 어떤 문화는 하위 문화 혹은 차별받는 문화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과는 다른 대상임을 인식한다.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밑에 사례를 보시면 여성, 장애인, 이주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비정규직 근로자 등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 편견으로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여성들도 사회적 소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차별 문제 특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고용에 있어서 유리천장 효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진에 있어서
남성들보다는 좀 더 열악한 위치에 어떤 승진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특히 취업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 외국인, 이주 외국인의 경우도 역시 취업 전선에서 상당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은 특히 이제 받지만 우리와 생김새는 어때요?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특징에 따라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뭐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상 그 고용에 있어서 상당히 약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차별이나 어떤 정규직 승급에 관해서 많은 어떤 편견과 어떤 시선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관행, 제도, 편견 등으로 차별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소수자라는 말 있잖아요. 소수자. 이거 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수가 적은 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죠. 인식입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여러분들 백호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백호주의. 자,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다수의 인종이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소수의 백인들이 그 사회의 상류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것이 백인들을 좀 더 선호하고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수가 월등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인은 존중받고 흑인은 차별을 받는 이런 관행, 편견 이런 것들은 빨리 타파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방안인데 일단은 사회적 소수자의 지속적인 차별이 왜 문제가 되냐?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사회 통합에 결국은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수 그러니까 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류 어떤 구성원들과는 다른 인식과 편견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차별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적대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자라는 겁니다. 각종 지원 제도, 정책 실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 개선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국내 인권 문제의 다양한 양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이 1인 시위의 어떤 표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장애인도 버스 좀 탑시다. 자, 버스를 탈 때 우리가 장애인들도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저상 버스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상 버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그 휠체어를 이렇게 실어서 탈 수 있는 그런 버스. 이런 버스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버스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죠. 위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저임금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은 왜 열악한 근무 환경이냐면 되게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 문화는 좀 웃겨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가 유럽의 어떤 선진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고된 노동을 많이 시키죠. 고된 노동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남들이 좀 꺼려하는 기피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정규직에게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저임금이에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에게 좀 더 많은 고임금을 줍니다.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요. 왜 그럴까요? 고임금을 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서 언제 이 직장을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비정규직도 얼마든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예,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비정규직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금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생이란 드라마가 나온 이유도 이렇게 왜 그러냐면 IMF 때 이게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킨다. 이 말인즉슨 상당히 고용과 퇴직을, 그렇죠, 고용과 해고죠. 고용과 해고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은 뭐냐면 기업에게 있어서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서 사람을 줄임으로써 기업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기업에게는 좋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네, 불합리한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화 여러분들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혜수 씨 나오는 영화 보시면 이런 어떤 IMF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IMF 지난 지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인권 문제의 다양한 양상 세 번째, 우리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자, 아산에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시위가 나왔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차별 대우 등 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법을 잘 몰라요.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어가면 자기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화폐의 어떤 가치 차이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악용해가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제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맞춰서 고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차별 대우와 불합리한 어떤 처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 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학교 한번 보여드릴 건데 뉴스에 막 제보된 노동자들의 어떤 기숙사 보시면 상당히 참혹한 수준입니다. 뭐 거의 뭐 비닐하우스 정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그 안에서 생활하게 만들고 월세도 진짜 비싸게 받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온라인 클래스여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도 이제 인권 문제에 다양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왔는데 고령화라는 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10%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나이가 들게 되면 개인적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이 미비하다는 거죠. 노인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 그래서 심지어는 노인 부양에 대한 어떤 부담률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잘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교과서 116쪽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 소수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자료 1번과 2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사례집인데 왼쪽 팔에 마비 증세가 왔답니다. 지체장애 상급인데 안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를 했습니다. 팔의 마비 증세랑 암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거의 다 계약되는 것처럼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보험 가입자가 장애 3급이라고 하니 담당 직원이 장애인 안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별다른 근거 없이 장애 6급까지만 안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좀 있죠. 자료 2번 가보겠습니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자,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자료 2번 제17조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잣대로 자료 1번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자료 1을 참고하여 자료 1에게 나타난 보험가입 거부 사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자. 답안 한번 써보시고 하나 둘 셋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팔의 마비 증세가 암이라는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를 보시면 이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네, 이 법에서 제시하는 17조에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팔의 마비 증세랑 이제 암과의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의학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실히 안타깝습니다. 자, 모든 별로 여러분들 사례 찾아보시고요. 이들에게 필요한 권리 한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 하셨나요? 토의 다 하셨나요? 와글와글 시끌벅적. 네, 시끄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활발한 토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토의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답안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주 외국인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죠.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어머니가 강제 출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자녀들에게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두 자녀 아버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들에게 필요한 권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가입국 우리나라 가입돼 있죠. 부모가 모두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을 부모와 분리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부당하겠죠. 만약 자녀 중 취약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다면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권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했고요. 이제 청소년 가겠습니다. 청소년. 자, 이제 여러분들 청소년이죠. 지금 청소년이 왜 보호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하고 아직까지 성인들에 비해서 말 그대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리분별이나 어떤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법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권리 능력은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는데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받기 위해서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뭐 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거 있죠. 그 문집, 뭐 백과사전, 뭐 이런 것들 팔았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책을 가지고 집에 간 순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겠어요? 네, 부모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효한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고요.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상식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 어떤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아르바이트 관련된 뭐 민법에서 말하는 구매와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계약이죠. 계약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문외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아르바이트 여러분들과 관련된 노동에 관련된 어떤 권리들도 잘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여러분들 집중 좀 해주시고요. 치매 양상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미보장해주고 있고요. 임금을 또 체불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임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로 가능 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건데 청소년의 경우는 일일 7시간까지, 초과 근무는 1시간까지 더 할 수 있어요. 자, 휴게 시간 및 유급 휴일 미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게 시간, 즉 우리나라에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의 쉬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의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휴일날은 유급 휴일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15시간 이상 나오게 되면 유급 휴일을 보장해 주는데 이런 것들 미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해 환경에 노출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일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고요. 해결 방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초과 근로 요구 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과 근로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1일 1시간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이 아니라 휴게 시간 및 유급 휴일 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과 상당히 밀접돼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자, 근무 장소가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살펴본다.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입장하는 클럽, 이런 곳, 뭐 유해업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이 뭘 배우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킬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공고 이런 거 낼 때 많이 활용했었던 예전에 문구가 있었는데 가족같이 일할 분들 모집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가족은 아니지만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편하기 때문에 너에게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이런 거 한번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선생님 제 중학교 때 전단지 아르바이트로 잠깐 했었는데 아파트 전단지였는데 뭐 했냐면 나중에는 모델하우스 이전까지 시키더라고요. 되게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아파트 청소 이렇게 시키고 그랬는데 점점 일을 확장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임금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몰라서 이렇게 우리 때는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런 한정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뭐 정없다, 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로 사용자가 요구한 업무 그리고 그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숙지한 다음에 사전에 협약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청소년들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길 수 없다. 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자, 휴게시간, 여기서 퀴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3일 나갔어요. 3일 나가서 5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15시간 이상씩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4시간, 뭐 6시간, 뭐 그다음에 뭐 6시간 일을 했을 때도 16시간이 되죠. 그러면 3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에는 일주일을 개근한 것과 이제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고요.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휴일이지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급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자, 요거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셔야, 쿠폰, 상품권 등이 아닌 돈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뭐 예전에 터닝맥 카드 이런 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 여러분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돈으로, 화폐 혹은 현금으로 받아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통장 계좌로 받아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은 청소년이 직접 받거나 청소년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대리 수용도 가능하지만, 대리로 내가 못 받는 경우에는 뭐 아버지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청소년이 직접 받는 게 가장 이제 좋고요. 일을 할 때에는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 친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확인학습 1번. 자, 뭐뭐는 신체적 또는 사회적 특징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과는 다른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 뭐죠? 사회적 소수자. 자, 이번에 1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고용 불안, 급속한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권 문제 발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죠. 틀렸고요. 2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은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 갈등은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합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적대 관계, 통합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연소근로자도 성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당연히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양상, 국내 문제를 살펴봤고요. 통합사회 수업입니다.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이었는데,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여러분들 복습해서 떠올려 보시면 국내 인권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 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 외국인, 그리고 노인, 그리고 청소년 등의 인권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룰 세계 인권 문제, 세계적인 인권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양상과 해결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1번 보시면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이제 해결을 볼 건데, 세계 다양한 인권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 이런 것 등을 살펴볼게요. 자, 세계는 지금 세계화 시대,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각 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생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개방된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도 잦은 전쟁이나 분쟁,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 이런 것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자면, 특히 요즘에는 국지적인 분쟁인 내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전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 대륙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 상당히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여기서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 영국의 종단 정책, 영국과 프랑스의 종단 횡단 정책을 때문에 위도와 경도로 잘라진 아프리카, 부족 내부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도와 경도로 갈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섞였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문화와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치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마다 색깔이 있듯이, 아프리카 대륙, 그 넓은 대륙에도 각기 다른 문화와 어떤 그 안에서도 약간 생김새가 다른 어떤 인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잘못된 어떤 국경 설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내전 문제, 분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런 관습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많이 인권 유린의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 문화권이었어요. 이슬람 문화권인데 공공장소에 여성이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태형을 선고당합니다. 태형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곤장으로 치는 거예요. 곤장으로 치면 여러분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정말 세게 때리거든요. 그럼 그 엉덩이 부위가 살이 터져요. 살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독이 오릅니다. 곤장 독이 올라가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볼 건데, 독재 국가에서 인권 유린의 문제. 독재 국가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북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난민 문제는 또 기아 문제, 사회적 간섭이나 종교적 이유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에게는 지나친 억압과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차별, 소수민족 박해, 종교 박해 문제 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가볼 건데 인권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각종 국제기구가 국가별로 인권 보장 실태와 그 변동 상황을 비교하고자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자,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은 인간 개발 지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UC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은 국제노동권리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 자유지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 자유지수 이제 볼 건데, 지금 지도 보이시죠? 자유국가, 부분 자유국가, 비자유국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자유국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국가들이 비자유국가로 되어 있죠? 그렇죠. 공산권, 그리고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쭉 보시면 이렇게 이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 자, 공산권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비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여기서 색깔 자세히 보시면 한국은 자유국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라 비자유국가, 자유가 상당히 많이 없는, 자유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자유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아메리카 역시, 그리고 호주, 그리고 서구 유럽 포함해서 자유국가로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자유국가가 있는데, 부분 자유라는 것은 자유가 어느 선에서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어느 선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프리덤 하우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나타낸 건데, 어떤 척도냐면 정치적 권리, 시민 자유의 수준을 7개 등급으로 각각 분류했습니다. 정치적 권리, 시민 자유의 수준에 대한 등급의 평균을 산출하여 나타낸다라는 거죠. 2016년 총 195개 대상국 중 자유국가는 86개국, 부분 자유국가 59개국, 비자유국가 50개국이었습니다. 일단은 세계 자유지수 이 두 가지를 총 이제 망라할 수 있는 이제 정치적인 용어를 얘기하고 싶은데,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자유가 더 많이 보장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이제 꼭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라는 점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 인권 문제의 원인과 특징을 볼 건데, 일단은 통일된 정부가 없어요. 뭐 통일된 기구는 있는데,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죠. 국제연합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내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이런 뭐 형법이나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형벌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행정부 소속 이제 국가기관에서 강제성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통일 정부가 없어요. 통일 정부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강대국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우리 유엔에 있는 안보리가 가장 강력한 국제 결정 기구인데, 사실 이 안보리에서도 강제성 있는 조치, 강제력 있는 구속력 있는 그런 조치를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교실에 들어가서 질문합니다.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 지구 정복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친구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주 정복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우주까지는 여러분들 바라지도 않고요. 지구 정복자가 된다. 뭐 정복 선생님 당하기
그 친구한테 정복 당하기 싫은데 지구 정복자가 된다. 그러면 좋은 의미에서 정복자가 되면 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냐. 통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 문제,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서국의 의지가 약한 경우 해결이 또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국제사법재판소라고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데 각기 다른 국가의 재판관들이 여기서 국제법을 기준으로 많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판결만 해줘요. 강제성 있는 조치는 하지 않고요. 판결만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국가만의 요구로는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양 당사자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문제이냐면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일본이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지 않고 있죠. 왜냐면 가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실효적으로 독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권 문제 같은 경우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당사국의 의지가 약한 경우는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있는데 일단은 다양한 국제 행위 주체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국가입니다. 가장 강력한 주체고요. 자국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국내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 기구가 아닌 비정부 기구가 있다라는 건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부 간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연합의 경우 유엔이죠. 그렇죠. 인권 관련 의제 설정, 주요 의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언할 수 있고 채택할 수 있고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 제재안 결의 등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많이 이걸 하고 있죠. 미국이 유엔에서 많이 영향력이 강한데 북한에 대한 인권 그런 관련해서 문제를 또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교류 이런 것들 제재 얼마 전에 이란이란 나라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국이 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제재 국가들은 주로 공산주의 국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제 비정부 기구인데 일단은 예를 들면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박해를 방지하자. 정치적 박해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정치 수용범을 상당히 많이 늘리게 돼요. 특히 정치 수용범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국가를 얘기하자면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 수용범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특히 국경 없는 의사회에 이제 의사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전쟁과 내전,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로 가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도 무시하지 못해요.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 121쪽을 볼 건데 일단은 난민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국제연합 난민기구 조사 결과 2016년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최소 3,8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 난민 중 4분의 1 가량은 시리아에서 발생했다. 시리아 내전 상당히 심각하죠. 수년째 내전 중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간 내전이 좀 잠잠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 43만 명이 숨졌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학교 전교생이 600명 가량 되는데 몇 배입니까 대체? 전체 인구 절반가량인 970만여 명이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난민들은 가옥이 붕괴되어 시리아 내부를 떠돌고 있거나 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구조되는 난민들 보시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료 위반 인종차별 문제인데 이거 요즘에 또 핫하죠. 그 EPL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등에 이게 적혀 있는데
Black Lives Matter. 이거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2015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죠. 예, 플로이드 사건 여러분들 영상 다 보여드렸는데 백인 경찰에게 흑인이 이제 목이 깔린 상태에서 질식을 해서 결국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온 문제는 일단은 경찰 총격으로 여기서 죽었고요. 예, 죽은 흑인 41%, 백인 34%. 미국 인구 중 흑인 13.3, 백인 61.6%인 것을 감안한다면 좀 흑인의 희생이 두드러진다라는 겁니다. 비무장 민간인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 이런 말을 하는데 민권 운동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차별, 갈등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우리 황인종 역시 상당히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타까운 문제죠. 자, 기아 문제에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영양실조로 치료를 받고 있는 예민의 아기인데 원래 어렸을 때 우리 여러분 사진 보면 어때요? 얼굴 통통하고 막 그렇죠.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내전이 그러니까 국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통받는 이제 아기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전이 지속되면서 국민 30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에 있던 중앙은행을 남부 항구 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1에서 3 중 하나를 선정해서 문제 양상 원인 해결 방법을 마인드맵으로 나타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인드맵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인데요. 일단은 기아 문제 원인 양상 해결 방법 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아 문제의 원인,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거죠. 식민 지배로 인한 자원 수탈, 가뭄 등의 자연재해.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죠. 인간 중심주의, 환경 파괴, 전쟁과 내전 등이 있다. 양상을 보시면 영양 실조, 기아 부종. 부종 같은 경우는 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가지고 살이라든지 이런 피부에 어떤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해결 방법으로는 농지를 개간하고요. 구호 활동이 필요한데 국제적인 구호 활동 필요합니다. 자, 같은 문제를 선정한 친구들끼리 모두 만들어서 마인드맵을 비교해보고 해당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자. 이제 여러분들 자교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뭐는 전쟁이나 분쟁,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 등에 의해 발생한다. 뭘까요? 세계 인권 문제입니다. 자, 뭐뭐란 국제기구가 국가별 인권 보장 실태와 그 변동 상황을 비교하고자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지수를 말한다. 뭘까요? 인권 지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3번에 1번. 그리고 인권 지수가 굉장히 다양했었죠. 다양한 종류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3번에 1번. 국제사회는 통일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당사국의 의지가 약할 경우 해결이 그렇죠, 어렵죠. 2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국제연합이 결성되었다. 정답입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세계대전 이후는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 이후는 국제연합이 결성되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단원이 끝났고요. 5단원은 이제 여러분들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여러분들 수업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생활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